안녕하세요. 북튜버 토리코나입니다. 오늘은 이제 2020년이 다가오고 한 해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제가 읽었던 에세이들 중에서 그리고 자기계발서들 중에서 조금 좋았던 걸 몇 권 한번 쑥 훑고 지나가 볼까 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오늘 이야기할 책은 이것도 할 수 있을까? 오늘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특히 에세이 위주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그리고 지금 현재 고전 읽기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읽었던 거 그냥 훅 다루고 가려고 해요. 그리고 김미경의 북드라마에서 하고 있었던 것들 중에 제가 가장 좋았었던 책을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. 일단 오늘은 이렇게 다룰 거예요. 좀 에세이가 좀 많긴 한데 요렇게 조금 많죠? 요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먼저 고전 독서 모임에서 읽었던 책들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미음사 걸 읽었고요. 맥베스와 밤으로의 긴 여로, 그리고 포스트맨은 벨을 2번 울린다. 전회차 독서 모임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. 포스트맨은 벨을 2번 울린다, 맥베스, 밤으로의 긴 여로, 그리고 이거는 쏜살문고에서 나온 자기만의 방, 버지니아 울프의 자기만의 방입니다. 이거는 다룰 말이 굉장히 많고 좋아서 따로 영상을 뺄 생각이고요. 이 중에서 맥베스는 여러분 아시겠죠?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입니다. 4대 비극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높은 자리에 올랐다가 왕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, 저는 이게 사실 왜 비극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. 본인이 왕권을 침탈해서 얻어낸 건데, 그러니까 왕을 죽인 건데, 죽이고 그 다음에 본인 또한 몰락한 건데, 그냥 저는 카르마를 믿거든요. 업보? 그래서 그냥 뿌린 대로 거둔 것에 지나지 않는데 왜 이것을 비극이라고 하지? 그때의 시각에서는 무조건 가진 자의 입장에서 다 보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게 왜 비극임? 그냥 욕심낸 사람 벌 받는 건데?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공감은 안 됐고, 근데 이걸 읽고 희곡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. 흥미가 없었어요. 그리고 밤으로의 긴 여로 너무 재밌었어요. 가족만 나옵니다. 한 가족이 한 초저녁이었나? 그때부터 다음날 한 새벽까지 하는 이야기만으로 이 책 한 권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. 밤으로의 긴 여로. 그림 보면 호퍼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. 에드워드 호퍼 그림. 그 호퍼 그림 특유의 뭔가 착잡하고 쓸쓸하고 을씨년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집에서도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. 한 부부와 이제 아들들이 나오는데, 엄마는 약물 중독이 되어서 굉장히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들이 다 너희 아빠를 만나서고 이 아들 때문이고 저 아들 때문이고 막 그래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엄마를 계속 이제 끌어안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, 아들들은 또 한 명이 아파 그 와중에.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걱정하고, 엄마 또한 아들한테 굉장히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고 관심을 쓰긴 하나 결국 이야기를 하다 보면 늘 이렇게 지탄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제가 집에서 느꼈던 일반적으로 뭔가 엄마한테 꾸짖음 당하는 또 그런 것들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도 많아서 답답하면서도 공감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매우 매우 재밌었던 책이었고, 충분히 친구에게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. 괜찮았어요. 한 가족의 이야기, 되게 특별한 사연들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가족이 갖고 있는 어떤 불행한 면면들이 우리랑 또 크게 다르지 않는 점들도 있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. 안나 까렌이나 이거 지금 1권을 읽었고, 이거 저는 일단 감정 묘사가 굉장히 많다, 그리고 굉장히 자세히 잘 설명이 돼 있다라고 해서 뭐랄까 엘레나 페란테의 나폴릭 사부작 같은 그런 건가라고 생각을 하고 읽었는데, 그것만큼 그렇게 뭐 감정 표현이 감동받을 만큼 돼 있지는 않더라고요. 그래서 김영하 작가가 어디 무인도에 떠날 때 가져갈 단 한 권의 책이라고 하면 안나 까렌이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부터 기대를 막 너무 큰 기대를 하고 읽어서인지 뭐 딱히 이게 왜 그 문학 뭐냐, 갑자기 출판사 이름 생각이 안 나네. 문학동네에서는 이 책이 고전 세트의 1번이란 말이에요. 정말 괜찮나 보다 하고 읽었는데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이렇게 많이 붙은 스티커는 다 뭐냐? 그래도 괜찮았던 부분, 그래도 많이 공감 갈 게 있었다거나 아니면 독서 모임을 갔을 때 내가 조금 살을 좀 덧붙여서 이야기할 만한 게 있겠다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붙였던 건데, 아직은
아직은 잘 모르겠어요. 이거는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이건까지 한번 가봐야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죠? 일단 그렇고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건 사실상 이겁니다. 에세이예요. 한 단어의 힘, 이것도 에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자기계발서라고 할 수 있나? 자기계발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뭐 에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책은 김미경의 북드라마에서 나온 책입니다. 그래서 예전 영상 혹시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 책을 샀다는 것까지는 보셨을 거예요. 근데 그때는 제가 아무런 책에 대한 정보도 없었고 해서 그냥 뭐 이상한 소리를 좀 했었어요. 아무튼 별로 기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했었어요. 그리고 실제로 읽을 때도 그냥 그러하구나 라고 읽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조금 페이지가 조금 늦게 넘어가더라도 내 생각을 많이 여기다 갖다 붙여서 접목시켜서 읽으니까 그때의 책과 내가 그 전에 갖고 있던 책의 이미지가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또 한 번 느꼈죠. 책은 정말 읽는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어느 정도의 적극성을 갖고 읽느냐가 정말 중요하다. 소설은 얼마나 천천히 읽으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읽어 나가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자기계발서 같은 이런 류들은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슈와 이 책에서 말하는 점을 잘 접목을 시키는 게 나의 이슈를 주축으로 해서 그 궤를 쫙 따라 내려가면서 책을 함께 읽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번에 또 느꼈습니다. 이 책에서는 여러분의 단 하나의 단어를 골라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단어들을 표현을 해봤죠. 첫 번째 생각나는 건 나는 계속 성장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성장 한번 적어봤어요. 단순히 그런 거 명사가 아니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도 적어봤어요. 햇빛, 뭐 조용한 뭐 이런 것들 형용사들도 여러 가지 적어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한 중반쯤에는 엄한 단어로 수렴이 되더라고요. 햇볕으로 뭐 어떤 걸 할 때 뭐 행복하냐 뭐 이런 질문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 라는 이런 말도 있어서 뭐 짚어보니까 햇빛이 있고 낮이 길고 이랬을 때 행복함을 느꼈던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 이후에 이 책에서는 네가 고른 그 한 단어가 네 사업의 어떤 뭐 메인 단어가 될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. 그러면 햇빛이 내 메인 단어는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분이 단어를 골라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다시 조금 방향을 바꿨죠. 그리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어요. 내가 늘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, 어떤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가장 주축이 되는 어떤 가치, 이게 명사로 표현하든 형용사로 표현하든 그게 뭘까를 계속해서 짚어봤더니 그리고 항상 나의 어떤 지향점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짚어봤더니 또다시 이제 성장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고 그 다음에 쭉쭉쭉쭉 가서 정말 국 같은 거 쪼리고 맨 바닥에 남은 것과 같은 그 단어는 저한텐 제대로였어요. 제대로. 뭔가를 늘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?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하냐 마냐의 문제를 떠나서 늘 저의 지향점은 제대로였어요. 애들 장난처럼 하는 게 싫더라고요. 예를 들면 뭐 외국어를 배워도 뭐 그냥 애들 장난처럼 배우는 거? 뭐 조금 배우고 뭐 딴 거 조금 배우고 뭐 딴 거 조금 배워서 나 5개 국어 막 이런 게 좀 싫더라고요. 그리고 뭐 취미 부자 이런 거 어설프게 뭐 여러 개 하는 거 별로 저는 저답진 않거든요. 그런 게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봤을 때 나는 뭘 하나를 해도 되게 그러니까 빡 들어가려고 하는구나. 라는 게 좀 밝혀졌대야 되나? 그래서 내 한 단어는 제대로일 수 있겠다.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는 영어 채널을 열 건데 그 영어 채널에서는 뭔가 영어 공부 방법론적인 게 아니라 정말 영어 수업을 하는 채널을 열 거거든요. 거기에 이름도 아마 뭐 제대로 영어? 뭐 이런 걸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어요.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그전에 생각 안 해봤던 거 나는 이러이러한 인간이겠지. 그리고 난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쫓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알고 있던 보통 그 수준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나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던 책이라서 굉장히 좋았었고 그것 말고도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줘요. 그것도 너무 좋았어서 저는 에버노트 앱을 쓰거든요. 거기에 다 정리를 해놨는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인스타그램에 한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았어요. 그리고 이 책